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7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유소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자언과 모음 2020년 겨울호에 실린 작품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텐데요. 윤성희 작가의 신작 단편 날마다 만우절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윤성희 작가님, 저희 최다 출연 소설가이신가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약간 이제는 뭐라 그래야 되지? 저희가 사실 약간 너무 이어서 같은 네. 작가의 작품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긴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그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아니, 뭐 좋으면 하는 거죠. 저는 좋으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굳이 피하지 않고 하는? 근데 그리고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작가님 작품 진짜 꾸준하게 나와요, 개간지에. 그쵸. 네, 다른 작가님보다 훨씬 더 이렇게 어떤 작가들은 한동안 안 나다가 또 한동안 되게 몰려서 나오다가 이러잖아요. 네. 근데 윤성희 작가님은 되게 꾸준한 텀을 두고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자언과 모음에서 날마다 만우절이라는 작품을 보고 해야지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읽었는데 이거야말로 윤성희 표 소설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두 번째 든 생각은 뭐랄까 작가님 특유의 유머 같은 거 있잖아요. 유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분위기를 가볍게 만드는 거? 예를 들면 되게 심각한 분위기도 되게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런 특징이 되게 이 소설에서 약간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소재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소재와 이 분의 어떤 특장점이 잘 맞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저희가 방송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블랙홀보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 그리고 네모난 기억 저희가 전문 낭독으로 들려드렸던 그것도 뭐 그렇게 무거운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저는 이 그 세 작품 최근작을 비교해보면 이 작품이 제일 저한테는 좀 말랑말랑하게 다가왔고 더 편하게 느껴졌던 건 이 작품에 그렇게 술 먹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되게 편하네요. 그 장면을 읽고 있는데. 그냥 가족들이 평상에 둘러앉아가지고 그 술도 산 것도 아니야. 옆집 할머니 창고에서 훔쳐와. 그래서 막 30년대 막 약술 같은 거 훔쳐와가지고 막 먹다가 떨어지면 또 할머니 창고에 가고. 저는 이런 풍경들이 되게 편안하다라는 일단 느낌을 받아서 좋았고 두 번째는 이 날마다 만우절이라는 제목답게 결과적으로 이 전체 줄거리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거짓말하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이제 나라고 하는 아마 30대 후반의 여성, 싱글 여성으로 짐작되는 내가 화자인데 엄마, 아빠 그리고 남동생이 있는데 이 넷 가족이 고모를 보러 가요. 시골에 혼자 살고 있는 이혼한 고모, 50대 중반 정도로 제가 나이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 혼자 사는 고모를 찾아가는데 그 이유가 고모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청 걱정하면서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나도 같이 갈래. 근데 나는 마침 또 회사에 사표를 내고 백수였던 상태고 남동생이 운전을 해서 가는데 그래서 평상에 앉아가지고 고모랑 얘기를 하는데 고모가 나 사실 암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서 그러면은 아빠가 너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니? 라고 해서 고모가 그 사연 내가 사실은 이래서 말이야 이래서 이랬어 라고 하는데 이래서 이랬어 라는 그 에피소드도 다 나중에는 거짓말 그러면서 동생이 그러면 나도 거짓말 하나 해볼까? 하면서 또 자기 얘기하고 또 엄마와 아빠도 각자의 거짓말을 하는데 그 정도로 흘러가면 이게 도대체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진실인지 약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독자도 약간 그렇게 느끼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결과적으로 다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오늘이 만우절로 정했다고 하고 가족들이 오늘은 거짓말하는 날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된 사람은 나 혼자 남았는데 저는 이 나의 사연이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온 가족이 다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나도 이 얘기를 거짓말이라고 치고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파혼한 애인과 네. 있었던 마지막이 좀 어떻게 보면 슬프고 어떻게 보면 화가 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약간 온갖 감정이 담겨있는 네.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소설은 끝나는데 그래서 제가 가볍게 이제 이 소설을 읽고 다음 날이었나? 정도까지 그냥 이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근데 네. 좀 시간이 지날수록 또 슬퍼지는 거예요. 근데 윤성희 작가의 소설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 좀 슬퍼지는 데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계속 그 내가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느낌에 저는 자꾸 집중이 되면서 거짓말이라고 허구라고 하는 장치, 안전장치가 있을 때야 비로소 꺼내놓을 수 있는 가족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네. 어떤 나의 좀 상처나 나의 솔직한 아픈 이야기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들면서 좀 슬퍼졌어요. 네, 그래서 되게 유머와 장난 같은 걸로 막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툭하니 여운을 주는구나. 네. 그런 점에서 역시 좋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화자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네. 그런 좀 그 거짓말과 진짜의 사이를 흐트러 놓는데 더 어떤 이 영향을 주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화자의 이야기가 무겁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가족들이 풀어내는 이야기들도 계속 그 아까 얘기하신 네. 무거운 이야기들을 되게 좀 가볍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날마다 만우절이라는 제목이 네. 되게 약간 보기만 해도 유쾌한 느낌이 있긴 네. 있잖아요. 무슨 잔치인 것 같은 네. 느낌으로 저는 읽혔는데 근데 거짓말 잔치를 네. 하는데 그게 왠지 거짓말이 아니거나 이렇게 섞어서 진심을 얘기하게 되는 그런 네. 장면처럼 느껴지긴 해가지고 왜 그 남동생이 사고 당하고 자기가 유체이탈 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너무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동생의 그런 그 앞날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에 영향을 준 이야기가 이게 진짜다 가짜다가 아니라 어떤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들이 그 사고로 인해 네.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그냥 이야기로 풀어내버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다 서로에게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고모도 암에 걸린 거 아니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살짝 헷갈리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하고 어떤 진짜 무슨 라디오 사연과 연결된 네. 되게 우연히 네. 뭔가를 알게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바람 피우는 남편 때문에 고생한 그리고 정말 계속 속을 썩이면서 살았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야 풀어놓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되게 여기 있는 이야기들이 다 라디오 사연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또 마침 최근에 제가 듣는 라디오가 있는데 네. 제 라디오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MBC 라디오인데 네. 2시의 데이트에 아니, 그런 MBC 들으시면 어떡해요, 여기서. 죄송해요. 농담입니다. 네. 2시의 들으셔도 데이트인데 됩니다. 출근을 이제 하는 길에 듣다가 네. 웃겨가지고 안영미 씨가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한쪽에만 이어폰을 꽂고 이제 오픈 준비를 하고 이제 거기서 네. 이제 안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코너가 있어요. 네. 이게 오늘도 네. 했는데 죄송해요. 네, 아니에요. 뭐냐면 네. 사연을 진짜 가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 두 개를 하나는 작가들이 쓰는 거고 하나는 사연으로 받는 건데 네. 진짜 이런 식의 얘기예요. 좀 황당한 네, 이야기이거나 약간 왜 그 서프라이즈에 나오는 것 같은 사연들을 받아서 둘 중에 진짜를 고르는 거예요. 네. 맞히면 상품이 더 크고 그쵸. 이제 그런 네. 식의 구성인데 근데 되게 다 그럴싸하거나 다 거짓말 같거든요. 그걸 들으면. 근데 그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거기에 이거 좀 내보고 싶네요. 근데 네. 그런 이게 진짜 누구에게나 어떤 사연은 다 있지 이런 이야기에 항상 소설 버전이 윤성희 선생님의 소설 같다라고 맞아요. 느끼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더더욱 그런 사연들을 막 집약해 압축해 놓은 느낌들이어가지고 라디오 같다라는 생각을 그냥 여기 라디오가 나오기도 하고 네. 그 라디오에서 들은 것 때문에
이제 오빠에게 연락을 끊었던 오빠에게 그쵸. 연락을 취한다는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사연을 듣고. 근데 정말 라디오에 나오는 사연들 듣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다 물론 꾸며서 쓴 사람이 어쩌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실이라는 전제로 저희가 그쵸.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네. 그럼 정말 너무 신기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나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임에도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네. 우연히 어떤 사람 맞아요. 진짜 안 만날 것 같은 사람 만나. 네.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 갑자기 또 라디오 사연쯤 얘기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짝사랑했던 오빠가 있었어요. 네. 그 오빠를 좋아했는데 이제 그 오빠 제 마음을 안 받아줬죠. 그래서 잊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오빠를 어디서 봤냐면은 그리고 제가 5년 뒤에 그때 대구에서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제가 이제 관리하던 경찰서가 있었어요. 네. 이제 출입하던. 네. 그래갖고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그 경찰서에 딱 들어갔는데 네. 형사학과에 그 오빠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여기 왜 왔어요? 그랬더니 뭐 친구가 누굴 때려가지고 술 먹고 붙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아닌가? 아니 신기한 거 맞죠. 근데 저는 원래 아는 사람 진짜 많이 만나서 그래요? 해외에서 만난 적은 없는데 왜 저번에 여기 엘리베이터에서도 해봤을 만났잖아요. 네. 근데 저 부산에 1박 2일 여행 간 적이 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도착해서부터 마지막에 기차역에까지 한 5명은 만났어요. 아는 사람. 근데 그 사람 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서울이랑 제주. 영화제 같은 것도 아니었고요? 네, 그냥 저 개인적으로 여행 간 거였어요. 너무 신기하다. 1년에 한두 번씩 마주치는 선배가 있어요. 네. 근데 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막 인연이라던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저 선배랑 나는 동성이 취향 혹은 관심사가 겹치는구나. 이제는 보면 진짜 밥 먹고 있다가 문 열고 들어오면 안녕 이렇게 그냥 돼요. 그 되게 1년 만에 보는 건데도. 그래서 전혀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있어요. 네. 저는 그것도 있어요. 뭐지? 사람 만나는 거 말고 친구들 놀리는 거. 휴무 수집하는 거. 네? 휴무 수집. 어디 갈 때? 어디 가려고 하면 이게 정기 휴무가 아니라 사연 중에 진짜 무슨 안 좋은 건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혹은 지인의 결혼식으로 혹은 저 진짜 황당했던 건 제주에 이제 맛있는 데라고 해서 갔더니 예비군 훈련 갔다고 임시 휴무인 거예요. 그 친구들이 휴무 수집가라고 하거나 여행 가면 꼭 그래요. 진짜 한두 군데 이상은 저 하루에 3군데나 까인 적 있어요. 친구들이랑 어디 갈 때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휴무 수집에 이제는 그래서 어디 가면 문 닫고 있는 거에 놀랍지도 않고 처음 본 사람들이랑 미팅하고 왜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가 갑자기 공사 중인 거예요. 근데 다들 너무 화들짝 놀라우려는데 저만 속으로 내가 와서 또 이렇게 됐구나. 너무 태연하게 해서 저도 놀라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런 이상한 것들이 어쩌면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거짓말 같은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되게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막 일어난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윤성희 작가님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가 막 엄청난 비극들이 막 산재해 있잖아요. 막 전화통화 안에서도 막 누가 죽고 뭐 어디에 화재가 나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우리가 읽어서 인식을 해서 그렇지. 삶 안에 그 크고 작은 행과 불행들이. 맞아요. 물론 잔잔한 삶도 있겠죠.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대부분의 삶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나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어릴 때도 막 굵직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냥 다 겪고 사나 봐요. 그 순간에 막 이렇게 글로 보면 끔찍할 수 있어도. 맞아요. 근데 그걸 되게 덤덤하게. 그래서 윤성희 작가님 이 소설도 그렇고 다른 소설들도 읽으면 다 비슷하겠지. 너무 힘들고 근데 그냥 이렇게 술 마시고 삼계탕 먹으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면 다행인 거지. 이런 이야기들을 윤성희 작가님 소설 읽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깨닫게 되는 게 있어서 좋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윤성희 작가님 소설 다뤘을 때 주영님이 윤성희 작가님 소설 읽으면 살고 싶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랬었어요. 20대 후반에 특히. 근데 제가 아마 그때 동의를 안 했을 거예요. 좀 저는 힘들어진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블랙홀 같은 소설은 그것도 맞지만 이런 소설이나 저번에 네모난 기억도 읽으면
뭔가 좀 환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막 무언가 무거운 거를 가볍게 만든다고 했을 때 생각이 든 게 막 그런 솜털 이불이나 깃털이 들어간 이불들이 묵직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거를 깃털이나 솜으로 생각하면 사실 되게 가벼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뭐 버튼 하나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살짝 바꿨을 때 인식 전환을 하게 만드는 게 있어서 그래봤자 솜이야, 뭐 그래봤자 깃털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확실히 윤성희 작가님 소설의 힘이어서 그렇지만 그것이 지닌 무게감도 분명히 전달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속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쵸. 네. 그래서 속이지 않고 그거를 정직하게 전달을 하면서도 근데 저거 솜이고 깃털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소설들인 것 같아서 읽고 나면은 계속 빠져들게 되는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먹는 이야기 진짜 많이 나오고 마시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들이 되게 신기하게 사소하게 시작되는 것들 왜 여기도 고모가 옆집 할머니랑 그 창고를 털 수 있을 만큼의 사이가 된 게 사실은 그 집에서 텃세를 부려서 항의를 하러 갔는데 그냥 갑자기 나 배고프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욕을 먹고 밥을 같이 먹기 시작하면서 그런 사이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에피소드 진짜 윤성희 작가답지 않아요? 저는 보면서. 할머니 이름이 이제 박말자잖아요. 근데 또 하필이면 또 잘못 읽어요. 그 끝말자를 안 읽미자로. 그래서 미자씨로 안 다음에 할머니한테 할머니라고 안 하고 미자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서 기분 좋아졌겠죠 아마 또. 나 사실 말자야. 근데 미자란 이름 좋아. 그냥 미자라고 예쁘네. 불러.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사소한 것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이 얘기 약간 결말? 교훈이 사실은 저는 이렇게 흘러갈지 몰랐는데 고모가 이 얘기를 들려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외로우면 괴팍해지는 거야. 내가 괴팍한 노인이 되거든. 니들은 날 보러 오지도 마. 알았지? 라고 하는 것도 되게 갑자기 그 김멜라 작가님 소설에 쿨한 후배 앙헬이 생각나면서 되게 툭툭 쿨하게 약간 던지는 이런 고모의 이런 대사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주인공이 화자가 고모가 어릴 때 자신을 미워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고모의 답이 너무 솔직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미워하지 않았는데 좋아하지도 않았다고. 그때 자기는 이혼을 하기 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는데 어린 네가 너무 똑똑하고 빈틈이 없어서 유독 너한테 마음을 숨기는 게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쩔 땐 사실 속고 속아주는 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고모도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고 싶었는데 그거를 숨길 수 없는 똑똑해서 알아채버리는 조카에게 어른이지만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도 저한테는 약간 뾰족하게 다가오긴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긴 시간 고모가 자기를 미워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같은 거? 이 마음에 대해서도 좀 공감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고 그런 것도 귀엽잖아요. 고모한테 왜 나를 미워했어요? 라고 질문하는 걸 계속 상상하는 거.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묻고 대답 듣지 않은 대사도 연습하고. 근데 그런 상상 사실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 불치병 걸리는 상상 되게 많이 하죠. 그런 게 근데 너무 다 약간 사랑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재밌었어요. 그냥 이 해마다 오늘 거짓말하는 날로 정하자 이런 것도 유쾌하기도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렇게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웃긴데 그 뭐지? 저 예전에 이주란 작가 소설에서 자랑 모임이 나와서 네네네네. 그거 하셨죠? 자랑 대회 했었거든요. 서점에서 거짓말 대회. 재밌겠다. 거짓말 사연을 한번 해볼까? 갑자기 좀 있으면 영인 좀 있으면 아니구나. 설 지났구나 이 방송할 때는 저희 방송 녹음 시점에는 설 연휴 전인데 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거짓말 대하면 싸움 나겠죠? 싸움 날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부모님도 살짝 네, 맞아요. 싸움까지는 아니고 분위기가 쎄해지긴 했잖아요. 서로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것도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약간 사연이 인연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고모나 그 남동생이나 화자의 이야기에 비해서는 아기자기해서 넘어가긴 했지만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나게 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오해들 같은 거 여기선 오해로 인해서 거짓말이라고 넘어가긴 하지만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정말 이렇게 인연이 되는구나라는 것도 근데 이렇게 맞죠? 인연이 되기도 하잖아요, 진짜. 그쵸, 맞아요. 그래서 진심이나 진실보다 우연이나 거짓에 의해 삶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깨알같이 재밌었어요. 이 사연을 다 어떻게 만들어내셨을까요? 너무 신기해요. 그때 왜 창고에서 하나씩 꺼내 온다는 표현을 작가님이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됐을 때. 그래서 이 작가님 창고에는 뭐가 이렇게 30년 된 술처럼 가득가득한 게 그 자물쇠 비밀번호 써놓은 거 너무 귀엽지 그거 않아요? 너무 진짜 근데 그런 거 진짜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할머니 집 가면은 막 뭐 현관 비밀번호 물론이고 뭐 통장 비밀번호 온갖 걸 막 이렇게 달력에 크게 써놓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웃기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되게 정말 생활소설 최강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약간 그냥 저희 먹고 마신 얘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메뉴만 좀 읊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술안주만 이게 처음에 고구마순 김치가 나왔는데 고구마순 김치가 배달돼서 막걸리를 드셨잖아요. 근데 저 고구마순 김치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안 먹어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엄청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막걸리랑 잘 어울리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엔 인삼주랑 백숙 나오죠. 그리고 그 사이에 캔맥주가 나오는데 새벽 4시, 5시에 동네 산책하면서 캔맥주를 한 캔씩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병을 그 할머니 집에서 훔치러 가서 그중에 하나가 초석잠이라는 약초로 만든 술이었고 닭죽 겉절이 파김치. 제가 여기서 약간 좀 침이 고였던 것 같아요. 이 동생이 죽을 뻔한 동생이 칼국수집 사위가 됐는데 체인점이 엄청 많은 그래서 이 고모 집에 올 때 엄마가 담근 파김치 한 통이랑 동생이 처가인 그 칼국수 가게에서 파는 겉절이를 한 통씩 갖고 오잖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작가님은 좀 김치에 특히 일가견이 있는 것 같다. 이 장면엔 이 음식 이런 게 딱딱 생각이 나시나? 맞아요. 너무 딱 그게 맞는 구성이어서. 그래서 저희 그 회의하면서 카톡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윤성희 작가님 소설집 나오면 그 소설에 들어있는 술과 안주 같이 읽으면서 먹는 자리를.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무언가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해보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도 어김없이 올해 소설집 나온다고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 소설이 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근작이라 근데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아서 읽으면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이 새해에 제일 기대하는 책이어서 빨리 읽고 싶네요. 진짜 신기해요. 우리를 좀 이렇게 살게 하는 삶의 무게를 속이지 않으면서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윤성희 작가의 단편소설 날마다 만우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소개할 작품은 요소야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윤성희 단편소설 날마다 만우절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텔레비전 전선을 자른 날 고모는 한바탕 욕을 하기 위해 옆집에 갔다. 대문 옆에는 문패가 걸려 있었다. 할머니 이름은 박말자. 하지만 고모는 끝말자를 안일 밑자로 잘못 읽었다. 고모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대문을 열었다. 할머니가 마루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다. 잠든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는데 무슨 꿈을 꾸는지 입꼬리를 올리며 웃고 있었다. 웃으며 낮잠을 자다니.
그 얼굴을 보자 고모는 자신은 어떤 표정으로 잠을 자는지 궁금해졌다. 문득 고모는 잠을 자는 할머니 얼굴에 낙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코 밑에 커다란 점을 그린 상상을 했고 그러자 화가 난 기분이 조금 풀렸다. 그래서 잠에서 깬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자씨, 나 배고파. 할머니는 고모를 미친년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점심을 차려주었다. 강된장이었다. 고모는 밥을 2그릇 먹었다. 둘째 날은 잔치국수, 셋째 날은 청국장.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점심을 차려준 뒤 할머니가 말했다. 내 이름은 말자라고. 하지만 미자가 훨씬 좋으니 앞으로 미자라고 불러달라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고모는 말했다. 외로우면 괴팍해지는 거야. 내가 괴팍한 노인이 되거든 니들은 날 보러 오지도 마. 알았지?